네, 지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잠시 주춤한 듯 싶더니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지카 바이러스 발생과 전염 사실을 발표했고요. 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밝혀진 이집트 숲 모기. 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지, 자, 이동규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 모기, 어떤 모기인가요? 네, 이집트 숲모기는 이제 숲모기의 일종인데 이게 아프리카 원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아열대 지역이라든가 열대 지역으로 이게 옮겨갔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 중남미라든가 미국 남부 지역까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까지 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온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죠. 아하,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온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모기는 있다면서요? 네, 흰줄 숲모기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흔히 있는 종류는 아니고요. 네. 평균 잡아서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이제 한 마리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희소한 모기는 이집트 숲모기하고는 좀 다른가요? 완전히? 네, 완전히 종이 다르죠. 종이 다른데 이제 이게 이제 질병을 옮기려면은 바이러스가 모기 체내에서 이게 증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집트 숲모기가 가장 증식이 잘 돼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흰줄 숲모기가 그 다음으로 잘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유사한 종 흰줄 숲모기가 서식을 하기는 한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는 모기들, 이 흰줄 숲모기도 뭐 아까 뭐 100마리에서 1마리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희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모기들은 이 지카 바이러스와는 상관없는 모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 모기나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가 그 모기 체내에서 증식이 돼서 많은 수의 그걸 바이레미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네네. 숫자가 많아야 그게 이제 옮겨지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모기는 모기의 체내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바이러스 증식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흰줄 숲모기는 바로 이런 그 댕기 바이러스라든가 지카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네. 또 일본 뇌염매개 모기 같은 경우에는 뇌염 바이러스를 또 증식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기 종에 따라서 아하.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병원체가 다릅니다. 네. 자, 증식의 능력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병원체가 다르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현재까지는요, 이 흰줄 숲모기만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고 다른 모기는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좀 확실히 검증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건 확실히 검증이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또 우려가 남습니다. 이집트 숲모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유충이 어디서 묻어 들어오거나 해서 유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유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국립검역소에서 물자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네, 이유가 네.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주도가 가장 온난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댕기열, 특히 댕기 바이러스하고 이 지카 바이러스하고 같은 종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류상 같은 속에 속해 있는 종류인데, 그 제주도에 그 댕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댕기열을 옮기는 그런 흰줄 숲모기가 더 증식하지 않도록 그게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네네. 그 겨울철 온도가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되는 국가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겨울 1월 달 평균 기온이 4.5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네. 온도가 이제 점점 온난화될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서식하고 월동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유입된다면 뭐 여름 동안이라도 또 이 발현할 가능성은 있겠군요. 네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검역과 방역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인 감염자를 보니까요 브라질에 네. 다녀온 사람으로 밝혀졌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감염자가 들어왔을 경우
이 사람 간 전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 혹시 없나요? 네,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상이 발현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네. 또 흰줄순모기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게 되는데요. 네. 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무증상 환자들이 사실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복균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흰줄순모기한테 물렸을 때 그 감염된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그게 감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라든가 이제 그 무증상 환자라든가 일반인 사람들도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 모기 증식으로 인한 전염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이 최근에 보니까 이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체액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성접촉에 의해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상처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상처가 안 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꼭 성접촉이 아니어도 사람 간에 상처나 혈액, 체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은 있네요. 현재로서는 증명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일부 그 자료를 보면은 소변에서도 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명된 거는 현재로서는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이 지난해 그 메르스 사태 때 이 공기 전파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의외로 많이 확산돼서 이 공기 전파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심이 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이 꼭 지카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기라고 하는 이 생물이 사람에게는 참 위험한 생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병원체로 인한 감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모기에 의한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매년 말라리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연간 4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네. 댕기열을 통해서 또 2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요. 아하. 그 이외에도 뭐 뇌염이라든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든가 치kun구냐라든가 사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병원체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전염병들을 옮기는데 뭐 저희가 뭐 뇌염 모기 이런 이름으로도 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모기 외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접할 수 있는 뭐 생물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는 생물들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 털진드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네네. 작은 그 눈에 잘 띄지 않은 그런 털진드기가 이제 풀숲에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에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것이 쯔쯔가무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질병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제 심한 독감 증상 정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을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밭에 네.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되고요. 봄철이 될 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진드기라는 것이 있죠. 네. 이것이 최근에 SFTS를 옮긴다고 해서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종류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매개체들이 상당히 요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모기로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이제 낮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검역 그런 여러 가지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남미 국가를 되도록이면 여행을 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거기서는 뭐 방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흰줄 순모기뿐만 아니라 일부 순모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안 가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순모기 종류들은 낮에 흡혈하는 종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날씨가 더워도 긴팔, 긴 바지 좀 품이 넉넉한 것들을 입으면 이 모기가 좀 일반 모기보다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팔, 반바지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좀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교수님 알려주셨는데요. 잘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이 방역과 검역 잘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규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교수였습니다.